조그만 내가 인위적인 한정된 공간의 정원이 아닌 큰 숲을 보면서 내 마음을 가다듬는 작업이 저 큰 숲이 그래서 큰 정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겨울에도 푸른 숲 곶자왈입니다. 숲 어귀의 초지를 지나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올 법한 이색적인 공간이 등장하는데요. 버려진 것들을 주워다 만든 장식품들입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애정어린 손길로 쓸모를 찾아주는 일. 업사이클의 매력에 흠뻑 빠진 이분이 오늘의 정원지기 최상설 씨입니다. 이거는 구찌뽕나무 죽은 거로다가 만든 건데 남들이 보면은 밖에서 그냥 숲에서 썩어 없어지는 거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참 애착이 가는 구찌뽕나무입니다. 바다에서 떠내려오는 자동차 바퀴를 받치던 고인목인데 이걸 가지고 스피커를 만들었어요. 이쪽도 핸드폰을 꽂고 여기 울림통으로 가서 이쪽에 입구 쪽으로 해서 음이 증폭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엘콘드로 파사라고 하는 음악입니다. 그냥 핸드폰에 스피커 없이 들을 때하고 여기서 증폭이 돼서 나올 때하고 한번 그 차이를 한번 느껴보세요. 솜씨 좋은 상설 씨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찾는 곳이 있는데요. 인근에 있는 곶자왈입니다. 상록 화렵수가 풍성한 푸른 숲이죠. 들어서자마자 상설 씨를 반기는 나무가 있는데요. 가지를 아래로 늘어뜨린 모습이 마치 팔을 벌려 안아주는 듯합니다. 제주 숲에 많이 자라는 가시나무인데요. 보통은 위로 가지를 뻗는데 어쩌다 남들과 다른 특이한 모양으로 자란 걸까요? 이 가시나무는 유독 이렇게 아래로다가 가지가 많이 쳐져서 나를 오늘 친구할 테니까 친구한테 한번 놀러 와봐 하고 편안하게 나를 품어주는 듯한 그런 인상을 처음 받은 공간이에요. 다른 나무에 비해서 약간 높은 곳에서 잘렸어요. 초창기에 아주 오래전에. 그러면서 위에 두 군데의 나무가 남쪽 방향으로 자라 올라갔는데 이 나무는 어떤 공간의 영역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북쪽 방향으로 자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늘에 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굵기, 부피 생장하는 거에 비해서 길이 생장하는, 즉 신장 생장이 더 급격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나무가 밑으로 처지게 됐어요. 햇빛을 받으려고 애를 쓴 궤적이 몸에 고스란히 새겨졌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오게 된 거는 실내 조경을 하고 그 하부 식물, 국내 자생 식물 중에서 난방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실내 조경용 하층 수목을 연구하다가 곶자왈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겨울철에 상록 화렵수가 주는, 상록 침엽수가 아닌 상록 화렵수가 주는 그 온화하고 동글동글하게
생기고 한겨울에도 초록초록하고 파란 것이 나한테는 너무 푸근하게 다가왔고 내가 이 제주의 자연 속에 푹 스며들었다고 할까? 그래서 제주도를 못 떠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여기다 담는 겁니다. 동네 친구를 만나듯 매일 곶자화를 찾는 상설 씨. 아이고 밤새 잘 있었어? 10년을 지켜봤으니 숲 구석구석을 훤히 알 정도입니다. 나무가 어제하고 오늘하고 잘 있는가? 간밤에 잘 지냈어? 하고 인사하는 거죠. 저것도 살짝 한 번만 찍고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튜뮬러스 지형인데 저 바위 위에만 지금 콩짜개가 저기 자라고 있죠. 파랗게. 저기 뭐 밑에서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저기 딱 저기만 저렇게 되는 거예요. 저 위에도 이 암괴가 굳고 튜뮬러스가 형성이 되는 과정에서 그 앞쪽에 숨골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서 충분한 온도와 겨울철의 습도를 저 위에 있는 콩짜개한테 주기 때문에 바위 위에인데도 불구하고 저기는 콩짜개가 저렇게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숲 안에서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미세한 기후 차이가 있는데요. 식물이 자라는 걸 보면 그곳이 어떤 특성을 지닌 환경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볼 나무는 한 7년 전쯤에 태풍에 의해서 쓰러진 나무인데 나무가 쓰러지기는 했는데 뿌리가 완전히 뽑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나무는 자기가 스스로 다시 한번 살아남기 위해서 나무가 이렇게 맹아를 만들어냈어요. 이 본체에 있는 나무는 쓰러졌지만 북쪽에서 남쪽으로 태풍에 의해서 쓰러졌지만 자기 스스로 다시 한번 파이팅하기 위해서 이 나무에서 밑에서부터 맹아가 올라와서 이 나무 스스로가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상록 화렵수는 1년에 가지를 2번을 뻗는데 요 한 마디 사이가 6개월이라고 보면 돼요. 이건 작년 가을에 자란 거예요. 근데 바람에 의해서 이파리들이 몇 개가 지금 떨어져 나갔죠. 요게 6개월 정도고 여기서부터 다시 여기까지가 또 6개월이 지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1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인 시간은 새로 자란 가지의 길이로 가늠할 수 있는데요. 이 아래쪽에 많이 쓰러져서 해를 못 보는 애들은 점점 광합성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삭정이들로 변하면서 이렇게 죽어갑니다. 예, 이런 거 이렇게 죽어서 대신에 자기가 죽은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나무는 스스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맹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후세를 기약을 하는 거죠. 남은 뿌리로 생을 이어가는 강인한 가시나무. 미래를 기약하는 나무의 생존 방식입니다. 숲 안으로 더 들어가 봤는데요. 상설 씨가 가장 아끼는 나무를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이쪽 공간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이쪽에 큰 대장나무를 만나러 오는 어떤 설렘이 있는 공간이랄까? 이 나무도 잘렸다가 다시 자란 맹아목인데요. 줄기가 여럿인데도 모두 위로 곧게 자랐습니다. 이거는 아주 오래전에 중심부에 있던 나무가 숯을 만들기 위해서 한번 잘렸다가 주변으로 뺑 돌려서 맹아가 나중에 선택적으로 자기네들 스스로 키울 만한 가지만 선택적으로 키워서 거기에 선택받은 맹아들이 이렇게 사이좋게 맹아가 거의 수직에 가깝끔 아주 대견하게 잘 자라 올라갔죠. 진짜 이걸 봤을 때는
가슴이 좀 벌렁벌렁거린다 그럴까? 그런 느낌으로 그때는 그 감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이 나무를 보는 순간 진짜 이 나무한테 푹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 나무한테 이름을 붙여주기를 대장나무라고 붙여줬습니다. 참 기특해요. 그래서 여기 오면은 한 번씩 이렇게 푸근히 안아줍니다. 토닥토닥 해주고, 아이고 너 참 잘 컸구나 대견해. 이 나무 이렇게 한 번씩 안아주면은 이게 이 자리에 오면서도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잠시 쉬어가나 했더니 가방에서 삼각대를 꺼내시는데요. 상설 씨는 요즘 곶자왈의 풍경과 이야기를 직접 촬영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숲 안에 독특한 문양이 생겼죠. 저는 이것을 실제적으로 지락적으로 보면은 이건 밧줄 구조라고 부르지만 저는 이것을 와이파이라고 불러요. 10,000년 전쯤에 이렇게 용암이 굳으면서 와이파이를 만들어냈어요. 어떤 힐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숲길을 걷는다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만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거는 이 와이파이가 인간과 자연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커다란 그림을 그린 그런 메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아직 좀 서툴어 보이는 건 제 기분 탓이겠죠? 제가 릴스를 하는 이유는 동영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 멋진 숲을 많이 알리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런 힐링을 같이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릴스 작업을 합니다. 어디서 배우셨어요? 세상을 살면서 참 힘든 부분이 있지만 내 주변 사람들한테 이 제주도의 자연이나 이런 거 뭐 참 좋은 데가 참 많죠. 근데 나는 육지하고 완전히 차별화될 수 있는 가장 독특한 환경이 한겨울에 이 푸르름을 간직한 제주의 허파라고 불리는 이 곶자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곶자왈을 딴 사람 일반인들한테 참 많이 알리고 또 육지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제주도의 이 아름다운 환경을 많이 알려서 제주를 조금 더 사람들한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서 저는 이 제주도 이 숲 곶자왈을 소개시켜 주는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매일 걷는 푸르른 숲. 나무와 사랑에 빠진 상설 씨에게 곶자왈은 가장 크고 아름다운 정원입니다.